안녕하세요. 금융 읽어주는 여자 천정희입니다. 오늘은 카메라를 똑바로 보고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잘 나와야 될 텐데. 자동차를 구입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영상 꼭 보셔야 합니다. 자동차랑 오토바이 구입할 때는 여러분 대출을 받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기꾼 같은 소리냐고요? 이번 영상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서론 다 생략하고 바로 주제 들어가겠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보실 분들은 더보기에다가 구간 설정을 해놨으니 참고를 해주세요. 자, 오늘은 자동차 대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차를 구입하는 방법으로는 일시불로 사는 방법이 있고요. 카드사랑 연동해서 할부를 하는 방법들도 있고, 그리고 리스나 렌트를 하는 방법도 있죠. 그리고 대출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시불로 사면 얼마나 좋을까요? 현금 부자네. 일시불이 가능하시다면 할인도 많이 해주고 프로모션도 많이 해주고 좋죠. 장점이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차를 구입을 할 때 할부를 이용을 하거나 리스 또는 렌트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들은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카드 할부 이용하시면 되시고요. 그 외에 이제 사업을 하시거나 회사에 영업용 차량으로 등록을 하실 생각이시라면 리스나 렌트의 방법으로 분할로 구입을 하시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기름값도 비용 처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릴 대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차를 구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자동차 대출은요, 사실 개인 명의만 가능해서 회사에서 구입을 해야 되거나 또는 비용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리스나 렌탈을 이용을 하셔야 되세요. 근데 다양한 이유로 리스나 렌트가 안 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 대출을 이용을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개인 명의로. 신규 법인은 특히 리스나 렌탈이 굉장히 좀 어려운 편이에요. 이 리스 렌트들도 다 대출처럼 심사를 하게 되는데 신규로 생성된 법인이나 작은 업체 같은 경우는 매출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영업이익도 아직 나오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 명의로 리스나 렌탈을 하는 거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차 가격 전체를 비용 처리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냥 대표자 명의로 차 그냥 개인적으로 구입을 하시고요. 대표자님 급여에 차량 지원금을 비과세로 넣어주시거나 혹은 개인 차량을 영업용 차량이라고 등록을 하고 기름값만이라도 비용 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비용 처리 자체가 영업용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개인용으로 이용하시는 거는 비용 처리를 하시면 안 됩니다. 기본이에요. 자, 그럼 이제 자동차를 구입할 개인분들은 집중을 해주세요. 카드 할부와 은행 대출은 같은 맥락인 거예요. 금융기관을 어디로 하느냐가 다른 것일 뿐입니다. 카드 할부 비용은 카드 수수료를 우리가 냅니다. 그리고 은행 대출은 대출 이자를 내게 되죠. 결국에는 차 전체 가격을 기간을 정해서 나눠서 납부를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돈을 갚아나가는 거예요. 똑같이. 카드 할부로 여러분이 자동차를 구입을 하게 되시면요, 은행에서 신용조회를 하면요, 대출로 뜹니다. 대출이에요. 이 오해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자동차 대출을 받으면 이름이 어쨌든 대출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신용대출을 받아야 할 일이 생기면 대출 한도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카드 할부로 이용하는 게 낫다고들 하시는데,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 할부로 결제하는 거는요, 카드사 대출란에 떠서 나와요. 은행원들이 신용조회하면요, 떠요. 대출로 떠요. 리스도 마찬가지고요. 대신에 알아서 판단을 하죠. 아, 이건 자동차를 산 금액이구나 라고 알아서 판단을 해서 심사를 해주기는 합니다. 어쨌든 은행에서 대출을 받나? 카드 할부를 해서 사나? 나중에 신용대출로 심사할 때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는 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오해입니다. 둘 중 뭐가 나은지는 카드사 쪽에서 프로모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 있기는 하지만 솔직히 은행 대출이 훨씬 저렴하기도 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편리하기는 해요. 바로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대출은요, 처음에 신한은행에서 먼저 시작을 했다가요, 그 뒤로 아주 많은 은행에서 출시가 됐어요. 가장 최근에는 우리은행도 생겼더라고요. 웬만한 대형은행은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쟁이 굉장히 과열이 되어 있어요. 대출 받기가 조금 수월해졌습니다. 경쟁이 붙었거든요.
전 금융권에서 같이 실시하고 있는 대출이기 때문에 모든 은행이 다 비슷비슷해요. 중요한 내용들이 개정이 될 때 전 은행이 다 같이 똑같이 개정이 됩니다. 금리도 다 고만고만하고요. 업무 기준도 거의 통일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마다 비교를 하는 것은 사실 크게 의미는 없고요. 주거래 은행으로 하시면 우대금리를 받으니까 내가 우대금리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은행별로 비교를 하는 것보다 해당 은행에서 내가 은행을 정했으면 이 대출금을 통장에서 이체해서 갚아 나갈지 또는 신용카드 결제를 이용해서 갚아 나갈지 그리고 가입을 지점 가서 할지 아니면 인터넷 뱅킹으로 할지 또는 딜러를 통해서 은행을 추천받아서 할지 이 정도만 비교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는 것은 어느 특정 은행의 상품을 알려드리는 것은 아니고 금리 빼고는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신차, 중고차, 오토바이까지 폼은 다 똑같아요. 물론 은행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해요. 이 미세한 차이들은 직접 홈페이지 가셔가지고 확인을 해보시면 되시고요. 저는 일반적인 내용으로 상품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을 받는 순서, 플로우를 알려드릴게요. 자, 자동차를 보러 갑니다. 내가 원하는 예쁜 자동차를 보시고 대출 한도를 조회를 해봅니다. 요즘 스마트폰으로 은행 어플 들어가시면 한도 조회할 수 있게 해놨어요. 내가 한도가 나오는지 확인 후에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계약을 하신 계약서와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서를 받으면 그걸 가지고 은행에 방문을 하시거나 팩스를 보내서 대출을 진행을 하시면 돼요. 은행에 제출하셔야 하는 서류는요, 미리 은행에다가 전화를 해보셔서 확인받는 게 가장 좋아요. 아무것도 없이 지점 가서 상담을 받게 되면 은행을 2번을 가야 되잖아요. 은행 2번, 3번 가는 게 진짜 제일 싫어. 미리 고객센터 전화해서 알아보시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매매 계약서 먼저 쓰실 거잖아요. 그거랑 재직증명서, 그리고 소득 내역을 증빙을 할 수 있는 서류들, 운전면허증, 바이크 구매하시는 분들은 2종 소형 면허를 꼭 취득을 해서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출이 완료가 되면 돈이 여러분의 통장에 일단 들어갔다가 0.1초 만에 자동차 매매회사 통장으로 돈이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15일 안에 대출자 이름으로 된 차량 등록증을 은행에다가 제출해 주시면 끝! 만약에 근데 먼저 구입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급해서 먼저 내 돈 다 쓸어 담아서 샀다던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거나 차량을 본인의 자금으로 먼저 구입을 했었어도 10일 이내로 오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은행 방문하지 않고 이 스마트폰으로 대출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동차를 계약하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이 스마트폰으로 대출을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빠르면 하루만 해도 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인터넷 뱅킹이나 스마트폰으로 대출을 하는 거랑 영업점에 직접 가셔가지고 대출을 하는 거랑은 차이가 조금 있어요. 금리나 상환 방법에 대해서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영업점이 금리가 좀 더 저렴해요. 홈페이지에도 다 나와 있어서 은행 방문 안 하셔도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자동차 대출은 어떤 분이 할 수 있느냐? 대출 대상자를 말씀을 드릴게요.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연금소득자, 부동산 보유자 등 내가 소득이나 자산이 있다고 증빙을 할 수 있는 분들은 다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대상자가 올 2월에 또 살짝 변경이 됐는데요. 이게 변경이 잘 돼요. 그래서 꼭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6개월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으셔야 되고요. 전 직장 포함해서예요. 그리고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은 1년 이상 사업을 하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연령은 만 19세 이상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서울보증보험의 심사를 통과하셔야 합니다. 자동차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요, 서울보증보험의 적격심사라는 것에 통과를 해야 되는데요.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 가셔서 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서울보증보험에서 여러분을 심사를 하게 돼요. 세금을 안 낸 적이 있었는지, 소득은 적당히 있는지 등등 온갖 행정정보를 열람을 해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 통과를 하면 보증서를 하나 끊어줘요. 이 서울보증보험이라는 기관이 은행한테 이 사람 내가 대신 심사를 해봤더니 별로 이상이 없어. 이만큼 대출을 해줘도 돼. 내가 보증할게. 라고 하는 증서예요. 만약에 대출받은 사람이 잘못되면 은행에서는 이 책임을 서울보증보험에다가 변제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이 보증서만 가지고 오면 대출을 안 해줄 이유가 없어요. 보증을 서준 거잖아요. 좋아합니다. 부담이 별로 없으니까요. 물론 이 보증서는 말 그대로 보증서일 뿐이지 무조건 대출을 해줘야 된다라는 명령은 아니에요. 최종 결정은 은행이 합니다. 대출 한도는 1억까지 차량 판매 가격 범위 내에서 가능해요. 이전에는 차량 가격의 110%까지 가능했었는데 이걸로 등록세도 내고 보험료도 내고 했거든요, 사실. 근데 이번 2월부터 전면 변경됐어요. 딱 차량 가격 100%까지만 해줍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서를 끊어주잖아요. 이 보증서를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는 대출을 해주게 되는데 보증서에 산출해준 한도가 있어요. 그 한도 내로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보증서를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은행에서도 자체적으로 심사를 하기는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보증서가 있으니까 그 이하로 일부러 깎지는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보증서에 한도가 5천만 원이 적혀 있었어요. 보증서에서 5천만 원까지 보증을 해줬는데 차 가격이 6천만 원인 거예요. 그러면 최대는 보증서 기준이에요. 이 경우는 대출이 5천만 원까지만 가능히 합니다. 만 25세 미만이신 분들은 차량 가격에서 80%까지만 해줘요. 보증서가 끊어져도 가격의 일부만 해줍니다. 근데 보통 보증서 끊을 때 차 가격대로 나옵니다. 금리는 3%대부터 5%대까지예요. 아, 저렴하죠? 보통 영업점에 직접 찾아가서 대출을 하게 되시면 인터넷으로 하는 것보다 금리가 조금 더 저렴해질 가능성이 있고요. 중고차 대출의 금리에서 차이가 조금 있어요. 0.5에서 1% 정도 중고차가 더 비싼 편이에요. 최저금리는 대부분 3%대부터 시작을 해요. 우대금리가 아주 중요한 요소일 겁니다. 그런데 우대금리 요건이 그렇게 까다롭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이 금리랑 우대금리는요, 내가 대출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은행의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어떤 차량이 가능할까요? 거의 다 돼요, 거의. 승용차 되고, 승합차 되고, 화물차도 되고, 캠핑카, 카라반, 대형 이륜 자동차까지. 오토바이 대출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오토바이 가능합니다. 이 자동차 대출로 그냥 똑같이 받으시면 돼요. 배기량이 260cc 초과하면 받을 수 있고요. 베스파 GTS 300 시리즈부터 가능합니다. 두카티, 할리데이비슨 이런 비싼 바이크들도 모두 가능합니다. 260cc 이하인 오토바이들은 상품이 또 따로 있어요. 가능은 한데 보통 카드사에서 많이 하는 편이고 은행도 간혹 있는 편이더라고요. 없는 은행도 있어요. 안 하는 데도 많습니다. 그리고 중고차도 다 가능합니다. 똑같이 자동차 대출에 옆에 중고차라고 써 있어요. 260cc 초과하는 바이크, 그 대형 이륜 자동차도 중고차 다 가능합니다. 대출 기간, 3년에서 5년 정도 하겠지 라고 생각하셨다면 no. 10년까지. 욕 아니고 10년까지. 더 욕 같은가? 세상에 10년 동안 분할 상환 하시면 돼요. 그럼 한 달에 내는 돈이 확 줄어버리니까 부담도 확 줄어들겠죠. 그러고 보니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외제차가 좀 늘어났나? 네이버에다가 대출 계산기라고 쓰시면요, 금액, 기간, 이자 이렇게 입력만 하시면 한 달에 내가 얼마를 내야 하는지 다 나와요. 조회 한번 해보시고요. 상환은 무조건 시작하면서 동시에 분할 상환을 하시면 되고요. 최대 6개월까지는 이자만 내도록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자만 내는 기간을 거치기간이라고 하는데 은행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이건 영업점에 가서 대출을 해야지 신청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또 이런 짜잘짜잘한 게 상품마다 조금씩 또 다릅니다. 괜히 머리만 아프게 말이죠. 제가 은행에 있었을 때는 종류가 이렇게 많지가 않았거든요. 굉장히 깔끔했는데 아무래도 이런저런 상황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라고 건의를 하고 민원을 넣어서 그런지 선택권이 엄청 많아졌더라고요. 이런 게 좋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자잘한 선택권은 주나 안 주나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복잡한 거는 사실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물론 꼭 필요한 거라면 옵션이 무조건 있어야 하겠지만 이런 것도 봐봐. 인터넷 뱅킹 하는 사람들한테도 거치 기간을 주면 되잖아. 안 줄 거면 아예 다 같이 안 주던가. 또 다른 소리로 빠져나가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최장 10년까지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중간에 내가 대출 금액을 상환을 할 경우에 수수료를 내요.
내가 돈을 갚겠다고 하는데 수수료를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대출도 한마디로 은행과 고객 간의 계약이에요. 내가 돈이 필요한데 이자를 낼 테니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갑자기 이 돈이 필요가 없어서 상환을 하게 됐어요.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요만큼의 돈을 빌려줘서 요만큼의 이자를 받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이 사람이 갚아버리면 이자를 그만큼 못 받는 거고 대출을 해주려고 각종 비용들이 들어갔는데 그런 비용들을 다 계산을 해서 금리를 산정해 놓은 건데 예상치 못하게 갚아버리면 은행에서는 손해인 거잖아요. 고객님, 이 돈을 갚아버리면 우리한테 계약된 이자를 주지 못하는 거니까 3년 전에 상환을 하게 되시면 대신 수수료를 내셔야 합니다 라고 약정을 해놓는 거예요. 중도상환 수수료 왜 내야 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은행에서 받는 대출은요, 이자만 꼬박꼬박 잘 내시면 그걸로도 우량 고객이 되고 신용등급도 높아지고 VIP 고객이 될 수도 있어요. 은행에 수익을 갖다 주는 거니까요. 대출 고객이라고 괜히 쪼그라들 필요가 없어요. 연체만 안 하면 당당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3년 지나면 수수료가 안 나와요. 그 다음부터는 돈 생길 때마다 아무 때나 조금씩 갚아 나가셔도 됩니다. 10년짜리 너무 긴 대출이어서 부담을 좀 느낀다 하시는 분들은 3년 지나고 원하는 만큼씩 그냥 상환을 하시면 돼요. 중간에 상환을 하게 되면 10년간 내야 됐었던 이자가 줄어들게 되니까 이득이겠죠. 고객 입장에서도. 만약에 내가 3년 안에 조금이라도 돈을 좀 갚고 싶다, 3년 안에 목돈이 생겼다 하면 수수료를 얼마를 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좋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네이버에 중도상환 수수료 계산이라고 치시면 내가 수수료를 얼마를 내야 하는지 조회가 돼요. 또 안 되는 게 없어. 만약에 내가 대출 받고 1년 후에 1,000만 원을 갚을 거예요. 상여금을 받아서 여유가 생겼어요. 자, 10년 대출을 했고요. 1년 뒤에 갚을 거니까 잔존기간은 9년으로 넣으시면 돼요. 이거는 자동차 대출뿐만 아니라 모든 대출이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상환할 금액, 내가 갚을 금액, 대출한 금액 아니에요. 중도상환 수수료는 약정할 때 써 있는데 부동산 담보 대출은 보통 1.2에서 1.5% 하거든요. 근데 자동차 대출은 한 0.8% 정도 해요. 수수료 얼마 하지도 않죠? 다 계산을 해보세요. 53,000원이 나오죠.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중도상환 수수료가 나오는 게 3년까지잖아요. 남은 2년 동안 1,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내느니 돈 생겼을 때 수수료 내고 중도상환 하는 게 낫죠. 이거예요, 이거.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다고 무조건 3년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1년 정도 지나면 괜찮아요. 그냥 상환하셔도 돼요. 자, 자동차 대출. 우리가 10년짜리로 대출을 받았지만 돈 생기면 언제든지 내가 돈을 갚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년까지 해준다는 이 대출이 너무 메리트가 있지 않나요? 이게 은행 대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중고차도 안 될 것 같은데 10년까지 다 가능해요. 중도상환 수수료는 원래는 계산하는 식이 따로 있어요. 일할로 계산을 해요. 더 정확한 계산은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시면 되고 은행원한테 직접 물어보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자동차 대출에 대한 맥락 이해가 좀 가셨나요? 자동차 구입 전에 알아보고 가면 좋은 것들로 말씀을 드렸는데 딜러 추천을 받지 않거나 개인적으로 대출을 알아보고자 하시면 은행을 방문을 하시거나 인터넷 뱅킹 들어가셔서 직접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 개인들이 지점에 꼭 가지 않더라도 인터넷 뱅킹으로도 간단히 대출을 할 수 있게 바뀌는 추세더라고요. 보시다 잘 모르시겠으면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매우 친절하게 잘 설명을 해주신답니다. 자동차 할부나 대출이나 다 똑같다는 사실. 대출의 이자도 훨씬 작고 장점이 좀 많기는 하지만 그리고 상품 중에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신용카드로 결제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신용카드에 쌓이는 포인트를 캐시백을 해주는 상품들도 있어요. 장점이 많기는 하네요. 그렇지만 카드사의 개별 프로모션이나 할인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확인을 해보시고 니즈에 맞게 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멋진 차 구입을 성공하도록 빌겠습니다. 모두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